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내가 이태원 연구원을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것 같아. 아,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맞받아쳐서 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그 당신의 신중호 팀장 알지? 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뭔 말만 아닌데요. 그리고 최강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우스의 가장 큰 강점은 서로 의견을 되게 자유롭게 하는 편이라는 거고, 우리가 정답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을 요즘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우리 전략팀에서 까칠하게 나한테 대해가지고 거기다 제일 까칠한 게 이태훈이거든요. 오늘 이런 의도적인 자료를 나한테 써가지고 지금 네, 뭐 혼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서 그건 아닌데, 여하튼 좀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고용에 관한 걸 건드렸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거든. 왜냐면 이걸 뭐 주시장보다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거든. 경제 맞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소위 일자리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이게 개선 여지가 있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안정되겠지만 일자리 디플레이가 해결 안 된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연준은 실패했다 이거잖아.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일자리가 안 생겼으니까 뭐 이번에 어떻게, 그리고 금융시장의 괴리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이런 의도 맞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안정이 돼야 결국에는 이제 수요 회복으로 있을 수밖에 그치.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용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목표랑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결국 시장 안정화 목표인데, 왜냐하면 이제 고용을 안정화시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인건비 부담은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그럼 이제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을 숫자를 뭐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복지를 그만큼 유지한다거나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에 그건 다 이제 비용을 확정적으로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현실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차입 부담이 아직도 있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다들 어떤 경제 주체든 간에 이제 다 빚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만큼 이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냐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수요 회복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특히 제조업 국가죠. 이제 좀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네가 말하다 보니까 저 자료 넘어가야 되는데 또 네네. 산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약간.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시행착오 때문에 최근에 당신도 그 돈 받았나? 그거 재난지원금? 네, 맞습니다. 얼마 받았어? 그거 이제 제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4인 가족 기준으로 받았을 거예요. 신청을 아직 안 했는데 하면 욕먹나? 그러고 안 하고 있는데 직접 돈을 꽂아주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연준이 꼭 돈을 이렇게 미국도 지원하듯이 우리도 전세가 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길게 본다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디맨드 부정문제가 구조적이죠. 어차피 은행에 돈 줘봤자 돈 안 넣는 건 확인됐고, 인플레 안 났고, 수요 안 생겼잖아. 네. 최근 정책은 그래도 직접 뭐 돈을 주거나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가 잘 안 늘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요는 생기게끔 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희가 돈을 정부에서 결국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뭐 이번 뭐 재난 지원금 같은 거 좀 예외긴 하지만 이제 기업한테 그걸 자금을 뭐 공적 자금을 집행할 때는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더 높게, 그러니까 시장 금리보다 더 높게 지불해야 된다거나 뭐 어떤, 아니면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후순위 사채를 뭐 매입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발생한 건 이제 PCBO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피해에 받은 기업들의 어떤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PCBO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PCBO는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이제 A등급 회사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신용도가 좀 여류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원활한 발행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어떤 발행 채권들을 풀링해서 이제 그걸 유동화시켜서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지급 보증을 한 상태로 이제 시중에 파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채권이 된 건데, 나쁜 채권
라기보다는 근데 원래 나쁜 채권이 채권, 아니잖아. 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네, 맞습니다. 그게 약간 그건 아니다 진짜.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 채권. 그러니까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인기가 없는 채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A등급 회사들도 지금 정책 당국이 눈을 뜨고 있고, 뭐 은행들도 결국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이번 연내 한해서 유의미하게 부도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뭐 물론 이제 그 회사의 뭐 CFO가 뭐 배임을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재무적으로는 이제 결국 정책 당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도로 연결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A등급 회사들은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이 화랑인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국채 금리가 이래서 그런 거지. 나머지 회사채 스프레드 보고 있으면 뭐 네, 계속 팔수야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굉장히 손해 좋게 팔기는 좀 힘듭니다. 금리 조건 진짜 손해 보면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뭐 국채 빼고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잖아, 사실.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 지금은 이제 돈을 푸는 단계에서까지 이제 그게 발생하니까 이제 좀 뭐 신용 경계가 사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장이 좋은데 내가 오늘 기태운영 거를 굳이 얘기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나는 오히려 자료를 잠깐 봤어요. 지금 방송하기 전에. 그래서 한번 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보면서 느꼈던 건데, 아침에 임원회의 때문에 내가 모닝미팅 참가를 못했으니까 못 들었잖아. 근데 좋은 내용이구나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있으면 채권 시장 되게 안정화될 것 같다는 느낌을 난 팍 받았거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나 딱 보면서 야, 우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나 놀랐는데 나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어떤 온도차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채권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고, 이런 조치들이 좀 구체화되고 다음에 또 금리 내릴 것 같지 않냐 혹시 이번에? 그럴 가능성은 이제 계속 지속하려고 하겠죠. 이게 사실 내린다 안 내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을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죠. 이런 기대값을 조정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요 프라이빗 CBO 뭐 이런 것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보면서 합시다. 네, 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침에 이거 좀 같이 방송해야겠다 드는 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불안해도 기본적으로 당장 뭐가 터지지 않으면 되면 끌고 가다가 나중에 치료나 백신이 좀 되면 정말 해피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 지금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돈이 풀려 있으니까. 그러면 안전장치도 미국까지만큼은 아니죠. 우리도 어디 돼 있냐 했을 때 우리도 돼 있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료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네, 사실 앞으로 그 앞전에 얘기한 건 브리핑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상황을 모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 건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제 결국에 올해 어떤 주요 발행사들의 부도는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 당국의 자금 집행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싱글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요가 저조하다. 그거는 이제 사실 좀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결국 이제 차입 부담은 현실인데 반해서 수요 불확실성 회복은 알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사실 정책 당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되는 상태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고용 안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용 안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장 안정화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이 지금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용 안정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그게 시장 안정화와 연결될 수 있냐. 지금 이제 발행사들은 지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가지고 PCBO로 신청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개정된 어떤 신용보증기금에 코로나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 보증 업무 처리 방법에 따르면 이제 고용 총량 유지 약정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어려운 기업들이 시장에서 발행이 안 되는 이제 어려운 기업들이 PCBO를 신청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용 안정을 해라라는 어떤 약정을 건 건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시장 안정화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비용 부담을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요구를 한 거니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회사채 시장의 회복 속도를 좀 지연시킬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정책 효과가 조금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어떤 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든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 안정화랑 이 고용 유지 간의 어떤 양립이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둘이 양립이 가능하다면은 특히 둘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제 이런 정책 효과들이 이제 효과를 굉장히 빨리 반응해서 기업이 안정화돼서 고용을 안정화시킬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상충될 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비용 부담은 현실인데 미래의 어떤 고용의 질로 인한 기업 가치 향상은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따라서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에서 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지 이런 우려도 사실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이제 그 PCBO 지원 기업들은 이제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엄격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어떤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허들이 높은 정책 당국의 이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수락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돈을 받는 오히려, 순간 네. 너는 되게 문제가 많은 네. 기업이야. 네. 그러니까 너는 낙인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지 이거를 네.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상당히 좋은 책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저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책 효과가 안 나오는 거고 회사 시장도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쓴 건데 결국에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용 안정이 이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문제가, 네,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너무 그림이죠. 아름답다. 네, 왜냐면 이제 결국에 비용도 쓰고 비용 쓰는 건 이제 확정적이니까요. 비용을 쓰는 대가로 이제 그만큼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서 이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게 되고 앞으로의 어떤 뭐 차입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면 이제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또 그만큼 이제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고용 안정이 과연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까를 결국에는 이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증명이 되면 이제 나름 부분도 이제 다 증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고용 안정이 기업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그 고용의 질이 증가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되고 그런 어떤 정규직 근로 비중이 높아지고 또 그 회사 복지가 많아지면 이제 기업 가치 향상으로 야기가 되고 또 아예 또 이게 사실 고용 총량이라서 이게 사실 기업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좀 준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용자 수만 맞추면 되니까 뭐 정규직을 그만큼 줄이고 뭐 비정규직을 그만큼 채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약정을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확인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비용을 좀 줄이겠다고 어떤 뭐랄까 좀 고용의 질을 낮추는 형태로 좀 대체하거나 이런 정부 정책을 좀 약간 정부 정책의 함의를 왜곡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그냥 기계적인 준수를 하기 위해서 말차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함의를 왜곡하고 고용의 질을 정부의 시책에 거부할 수는 없고 어쩌면 약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적 자를 재배치해가지고 넘기려 하지 않을까? 이것도 어렵나? 그것도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약간 돌아가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은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은 이제 결국 기업 수익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또 별로 안 좋거든요. 그게 당장의 인건비 절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그건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론은 다 정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아예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장 안정화를 고용 안정보다 더 높게 평가해서 당장 이제 고용 안정 유지 약정 이런 걸 다 없애버려서 그냥 정말 회사채 시장만 지원한다. 그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그냥 그게 사실 그런 기업들은 고용 총량 그걸 안 지키게 해줘야지.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급한 돈을 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고용 총량을 유지하겠어?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야. 근데 그 반대변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그냥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을 유지해서
그런 어려운 기업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어려운 기업은 계속 어렵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예 좀 뭐랄까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좀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런 쪽으로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오히려 좀 더 이제 고용 총량만을 이제 저희가 총량은 이제 양이니까요. 총량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질적인 면도 고용의 질적인 면도 어떻게 보면 좀 포함해서 좀 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존하게끔 저희가 이제 그 PCBO 뭐 발행 기업들에게 좀 요구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좀 약간 금리 낮춘다든가. 일단 뭐 어떤 식의 결론인지 그 안전장치가 마련됐고 네. 이것을 신청을 하면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은데 네. 고용이 좀 걸린다 이거잖아 지금. 네. 근데 그게 사실 고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투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좀 약간 위기 같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결국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 위기를 인정하고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어떤 투자를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좀 그 중간에 애매하게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요거는 좀 저는 좀 오히려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익히거나 아니면 좀 결국에 이 정부와 어떤 시장 간의 어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해했고 사실 오늘은 약간 내가 더 관심 갔던 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스프레드들이 어떤지 이거 잘 안 내려오더라고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안정화는 되는데 그러니까 주시장만 이렇지 외환 시장도 원화가 여전히 좀 약세고 크레딧물들도 여전히 뭐 거래야 되지. 얼마 전에 뭐 거래 절벽 이런 건 아닌데 진짜 팔려고 하면 웬만한 의지를 결심하지 않고도 팔기 힘든 상황?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데는 사실은 우량채만 몰리는 것 같아. 네, 우량 회사채는 사실 지금 우량 회사채 기준으로 그러니까 더블 A 이상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거래는 많이 막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스프레드 자체는 아무래도 좀 일정 부분은 확대되다가 이제 안정화가 좀 빠르게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여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여전체는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매출 결제, 뭐 카드 결제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회복이 지금도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많이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에버리지 낮기도 하고, 근데 이제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자산 건전성 이슈가 그게 제일 문제야. 캐피탈 갖고 있는 그게 네, 부동산 피입 그런 네. 물건들, 네. 채권들이 뭐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신용 경계감이 아시다시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인 금융권 자체로 그게 지금 확산되는 편인데. 셀다운 하려고 떠안았다가 셀다운 안 되고 떠안고 또 안고 하니까 지금 괜히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풀리나 지금? 그게 이제 사실은 당장의 경우에는 뭐랄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긴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막 불안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정부도 개인의 투자 책임인데 이걸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 이건 네. 솔직히 이것들은.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크레딧의 불안감으로 보는 건 좀 오버들 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의 문제를 너무 시장 전체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그거는 근데 사실 이유 있는 우려고요. 이 이유 있는 우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정말 어떤 부도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뭐랄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사실은 좀 뭐랄까 제한적인 면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펀더멘탈 자체보다 좀 인기가 없는 상황 자체는 아무래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과 정부 정책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저는 이제 어떤 결국 이제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결국 힘을 모으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불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매달 이렇게 돈들이 돌아오면 이게 발행되면 되잖아. 네. 발행은 어때 지금? 발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의 한 2조 9천억 원 정도의 이제 금액 기준으로만 이제 발행사들이 이제 발행을 대기하고 있고 아마 발행도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량물 같은 건 발행 잘 되는데 이제 싱글 A급이 이제 살짝 걱정이 되지만
그 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결국 증권사에서 뭐 총액 인수 제도 하에서는 이제 뭐 떠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도 사실은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기업 걱정은 아니고요. 정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금융 걱정, 그 은행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캐피탈사의 자산 건전성 그것만 이제 진짜 문제죠. 캐피탈계 문제 되려면 뭐 내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PF들이 다 문제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동산 그게 같은 경우가 그걸 바보들 아닌 이상 그걸 그냥 그렇게 되게 놔두겠어? 그렇죠.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끌고 온 건데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사실은 은행 자본 확충 펀드 뭐 구성해가지고 거기다 보완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정말 개선책을 뭐 나열하라 그러면 충분히 나열할 수 있죠. 이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돈으로 틀어막을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인데 네. 내 생각에는 한두 분기 틀어막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말이 지나도 이게 해결 안 되면 그때는 뭐 정말 이거는 뭐 언제까지 틀어막을 수 있겠어. 근데 그거를 지금 산정하지 말자는 거지 내 말은. 저는 상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왜 상정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연말에 맞아요. 가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채권쟁이들은 진짜 비관적으로 본다, 진짜.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또 너랑 또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유 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근데 그 사실 그 자산 건전성이라는 게 지금 소상공인 기준으로 한 몇 개월 연체를 그러니까 그 원리금 납입을 유예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떤 자산 건전성 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갑자기 상승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늦게 지금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이런 게 뭐 드러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드러나는 시점은 굉장히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 사실 섣부르게 행동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러면 잘 체크해서 나한테 경고를 해줘. 네. 계속 보고 있다가 네. 나한테 와서 이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줘. 내가 봤을 때 아직 위험한 시그널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 위험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위험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머릿속에 있는 위험이잖아. 우리 쪽에는. 그렇죠. 네. 언제 어느 지표도 지금 그런 징후는 없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머릿속에 머릿속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채권 않아요. 베이스 분들은 확실히 그걸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얼마 전 버핏이 골드만삭스를 팔았잖아요. 네. 근데 버핏이 상업은행주는 안 팔았다고 하더라고. 네. 오히려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난 그거 보면서 버핏이 골드만삭스 판 거보다 오히려 상업 커머셜 뱅크는 들고 갔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 보거든. 대출 자산에 대한 불확실. 원래 버핏이 보험회사잖아. 원래 그러니까. 알았어요. 저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너무 시장을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할 때 항상 이태원 형과 얘기를 나누는 편인데 오늘 역시 여전히 이 친구들은 굳건하구나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채권 시장이 저렇게 여전히 좀 손해보고서 팔지 않으면 떠하는 것들을 도저히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 현실은 그렇잖아 지금. 네, 근데 이제 오늘 방금 제가 10분 전에 발표 보고 온 거에 의하면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PCBO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체를 여전체 기준으로 싱글 A 마이너스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서 발표했어? 네, 발표했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 여전체가 다 머리 아프던 지금. 네, 그래서 원래 지금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카드채는 별 문제 없는데 캐피탈채 때문에 캐피탈채를 다 쉽게 말해서 떠안고들이 있는데 그렇죠. 나는 그래서 캐피탈 나는 이게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포함시킬 확률이 높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렇죠. 그걸 풀어줘야 돈이 수장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가 그쪽인데 그럼 그거 풀어줬네. 그게 기존에 사실 저는 왜 편입 제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드린 그 자료의 5페이지 보시면 그 7항에 금융업 영위기업은 여기 그 PCB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에 바뀌면서 4달 말쯤에 이제 여전체 싱글 A 마이너스를 산다고. 좀 약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사각대를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풀릴 거 아니야. 네. 정체돼 있던 떠안고 있던 물량들. 네. 그럼 상당히 시장은 금융기관 회사들은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이 조치가 나와보는 바람에 그냥 저번에 이게 자꾸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지. 지금 우리의 정책 온도차만 보지 말고 글로벌하게 보면 어느 선을 넘어가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연준이 네. 그렇잖아. 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야, 우리가 이 정도 ETF를 매입한다고. 이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별로
BOK나 금융위들도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의 기준점이 너무 막 저기로 가 있으니까 나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약간 금액이 많은 느낌이고요. 근데 뭐랄까 사실은 그 저신용 등급 매입하는 거 중앙은행 저신용 등급 매입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치. 근데 봐봐. 미국은 보면 그 엄청난 정책을 이만큼 해놓고서 사람들 이만큼 할 수 있어 해놓고 그것까지 다 하겠다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인하를 처리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는 건 매일 마지막에 있던 거였어. 그러면 그전 것도 아직 돈을 안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말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 마이너스 금리가 국채 사주는 건밖에 더 돼? 그게 뭐 예금 금리야 뭐야? 그냥 국채 사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국채 지금 다른 걸로도 수요 있는데 못하러 걔네가 그걸 하겠어. 이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막 이런 뉴스 하나의 그 헤드라인만 보고서 그냥 큰일 났다 막 이래 버리니까 나는 굉장히 어떤 채권 베이스 분들도 오버들 한다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본질적인 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연준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까지 돈을 풀 이유가 없거든. 떠나서 돌아가는데 뭐 이 정도면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뭐 돈을 많이 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제 그만큼 이제 성장이 나올까라는 거. 그치. 그리고 제일 문제는 언제까지 틀어막을 수 있냐지. 네. 사실 이게 뭐 올해 말까지도 안 그러면 난 전세가 다 받다 봐. 근데 사실은 저는 돈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필요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가는 어떤 그런 돈이 안 도는 현상이 문제가 있는 거지. 돈을 많이 푼다고 뭐 해결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도는 순간 네. 풀린 돈이 인플레로 가.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물론 경기가 거잖아요. 좋아진 인플레도 있지만 이거 자가 통제를 안 하면 이게 상당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지금 아주 쉽게 돈을 직접 꽂아주면 수요가 느니까 인플레가 날 거다. 되게 쉽게들 얘기하는데 이건 금리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길게 보면. 그렇죠. 이제 돈을 많이 푼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레버리지를 사실은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좀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발생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게 뭐 문제가 되긴 하겠죠. 어느 정도 금리 올라가는 건 되게 경기에 좋은 네. 시는 아닌데 그 이상을 가는 거는 시장에서 제일 두려운 건 난 그거거든. 네. 언젠가 올해는 아닐 것 같고 언젠가 그게 시작됐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는 디플레이션인데 전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이거든. 난 딱 굉장히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인플레다 디플레다 논쟁이 무의미하다 봐요. 일자리는 디플레로 가는 거야. 왜냐면 일자리 자체 규모가 주니까. 근데 자산 가격은 인플레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수요 인플레까지 붙여져 버리면 자산 가격 인플레 편했어. 미국의 지난 연준이 금융위기에 계속 자산 가격을 인플레 시키고 거기서 물가는 안 오르고 왜냐면 돈이 수요 인플레까지 크게 안 갔으니까 가장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 가격만 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나쁜 생각인데 greed is good 월스트리트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구도였는데 이 구도가 깨지는 거라면 메인스트리트를 중시하는 구조로 간다면 그때 되면 약간 머리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 우리는 주식쟁이잖아. 나는 그 고민도 하고 있어 사실. 그러니까 금융과 실물을 이제 결국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걸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왜 꼭 그만해야 돼? 근데 사실 그만큼 사실 제가 올 때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10년째 하는 얘기야. 10년째. 예. 10년째 금융만 가고 실물을 안 따라가니까 꼭 망할 것이다. 시장 금융주의는 망할 것이다. 뭐 소위 망할 것이다. 10년째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본이 결국 가가지고 페이스북을 탄생시키고 넷플릭스 탄생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여기서 뭐 탐욕은 선이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그런 실물과의 괴리는 반드시 조정돼야 되는 논리가 지난 세월을 복귀해 봤을 때 과연 맞았냐는 거지. 오히려 그게 좁혀지는 순간 인플레가 나면서 시장은 디엔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실물도 같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약간 양방향으로 막히게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갑자기 깊은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사석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원하는 거냐? 어쩌면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고 가고 있는 거야. 이 자본주의가 그럼 끝이 나든지. 네. 이 자본주의. MMT로 MMT로 끝이 나. 그 종말도 보여. 나 요새 이제 돈 나눠준 걸 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돈을 안 쓰니까 돈까지 나눠주는구나까지 왔는데 이거 반가운 마음으로 100만 원씩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연준이 결국 직접 중앙은행에 돈을 꽂아줬을 때 정부가 야 이걸 갖다 이제 막 써버리거든. 막 써버리는 순간 그게 인플레거든. 그렇지 않아? 네. 그냥 가서 꽁돈 생겼네? 써버려.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도 한데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투자하기 낫다 나는 원래 그 생각인데 이거 얼마나 어떤 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태훈아. 네네. 형이 고민하는 건 그 부분이야.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당신도 저 일자리와 이거의 괴리가 벌어졌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10년째 벌어져 왔어. 이게 좁혀졌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고민해봤냐는 거지. 좁혀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다 훨씬 참혹한 미래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약간. 그치. 혹시 잘 갑자기 두려운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막 떠들어놓고서 갑자기 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뭐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져야 되는데 한계가 온 거. 그걸 보면 한계가 온 것 같아. 빈부격차를 보면 부의 불평등 문제가. 야, 근데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는 소위 돈을 풀어도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 현상. 버냉키의 연준이 세계를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버냉키의 연준을 깨야지. 네. 그랬을 때 과연 그 다음 모습이 뭔지 난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렇게 되는 순간 전 세계가 자산 가격으로 달려왔는데 야 자산이 디플레로 가는 순간 진짜 이건 일자리 디플레 플러스 자산 디플레까지 가버리면 나는 그래서 자산이라도 인플레가 돼서 좀 이렇게 돈이 있는 자에 의해서 돈이 써져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생각인데 근데 뭐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돌아가야죠. 그렇지 세금으로 많이 뺏어오면 되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좀 머리를 매크로로 좀 식히는 자리였고 시장은 2,000을 넘어가길 바랬는데 못 넘어가네. 그래도 삼전이 좀 움직이니까 지켜봅시다. 저희들은 여하튼 지수는 올라가는데 체감 지수는 떨어지는 장세가 드디어 시작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